안녕하세요. 현부TV입니다. 여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게 해져버리고 낡아버린 간판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어야 할 청결해야 될 입구는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경기도 3대 아울렛을 꿈꾸던 바란 프리미엄 아울렛이란 곳입니다. 2011년 모두의 기대를 안고 화려하게 출발했던 이곳이 15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찾아오지 못할 만큼 망가지고 더러워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수분양자들과 그 뒤에 쏟아져 나온 경매 물건들을 낙찰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돈이 어둠 속에 묻혀져 버린 것만 같은 이곳. 오늘 현부TV에서는 화려하게만 보이는 경매 투자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곳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황폐하게만 보이는 이곳이지만 개장 당시만 해도 75개가 넘는 브랜드가 모이고 명품관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차를 몰고 찾아와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어린아이들은 키즈 카페에서 즐겁게 놀며 하루를 보내는 멋진 장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져 갔고 상권은 무너지고 점포들은 비어갔고 버티던 임대인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며 관리가 안 된 건물은 점점 망가져만 갔습니다.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법이죠. 이렇게 몰락한 상가의 끝은 늘 그렇듯 수십 개씩 쏟아지는 경매의 빚잔치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풍운의 꿈을 깨지 못한 낙찰자들이 저마다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피 같은 돈을 수억씩 들여가며 들어왔지만 수많은 손바뀜에도 결국 상권은 살아남지 못했고 건물은 더욱 슬럼화가 진행되어 갔습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이곳에는 수십 건의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싸다고 생각해서 샀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상권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으로 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그 모든 꿈과 기회는 사라진 듯 보이고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은 언제 회수될지 기약도 없이 망가져버린 상권과 함께 비참함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처음 개장했을 당시만 해도 기대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성의 서남부권인 향남과 바란 일대에는 산업단지와 주택단지가 같이 확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향남 신도시도 성장하고 있고 고속도로 바란 IC와도 가까웠던 이곳은 주변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 접근성이 좋다는 점, 그리고 수십 개의 브랜드와 명품 매장까지 들어오는 대규모 아울렛이라는 강력한 홍보 포인트와 함께 야심차게 등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울렛은 여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죠. 백화점은 비싸고 동네 옷가게는 브랜드 가짓수가 부족하고 인터넷 쇼핑이 지금처럼 압도적이지 않았던 그때 브랜드 제품과 명품을 할인까지 해서 살 수 있던 아울렛은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 꽤 강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기대처럼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곳은 많은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을 만큼 큰 부지를 가졌지만 여기는 보통의 아울렛처럼 큰 도로가를 물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이 바란 프리미엄 아울렛의 입지는 막다른 길 그 끝에 있는 악조건을 가진 부지입니다. 목적지로 이동 중에 간단하게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와야만 되는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입지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발길이 이곳에 모이게끔 할 만큼 집객력을 만들기에는 브랜드 파워도, 운영 역량도, 입지도, 자본력도 모두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심찬 출발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올 만큼의 결정적인 이유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데요. 2010년 중반 이후 인터넷과 함께 스마트폰 쇼핑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쿠팡, 무신사, 네이버 쇼핑 등 소비자의 선택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울렛에만 가면 무조건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을 키면 최저가를 어디서 파는지 가격 비교가 바로 됩니다.
브랜드 제품도 명품도 온라인에서 할인해서 쇼핑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리뷰까지 같이 볼 수 있고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까지 되니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아울렛이 단순히 싸게 파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남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 바람 프리미엄 아울렛은 그 변화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가 줄어들면 입점했던 브랜드가 빠지고 브랜드가 빠지면 그나마 있던 소비자들도 더욱 찾아오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관리비가 부족하여 시설 관리가 무너지고 시설이 낡으면 이렇게 황폐화되고 슬럼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때는 사람들이 찾아와 옷을 사입었던 이 상가 한 켠은 지금은 이렇게 방치되어 각종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실평 40평에 해당하는 이 상가 한 켠에 여러분들은 얼마의 돈을 투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여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경매에 나오기를 반복하여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거쳐갔던 곳인데요. 2019년에는 7억 9,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2021년에는 3억 4천만 원, 2026년에는 6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상가의 일부분입니다. 이 옆에 있는 상가들도 이 상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려 이런 상가 한두 칸에만 빠뜨려진 낙찰 금액을 합하면 18억이라는 돈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상가들이 무려 80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매 낙찰자들이 이 상가에 투자를 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투자금을 회수해 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여기에 무엇을 보고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상가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는 생기가 있습니다. 조명도 있고 음악도 흐르고 직원들도 인사를 하고 손님은 물건을 고르고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한번 상권이 무너진 상가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늙어갑니다. 하루 이틀 관리가 안 되는 것과 1년, 3년, 5년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지가 쌓이고 습기가 차고 천장이 내려앉고 전기 설비가 망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사람들은 몰래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고 고양이와 벌레가 드나들고 누군가는 고철이나 집기를 뜯어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낡은 상가였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슨 수를 써도 회복이 어려운 건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곳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매장 하나하나를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돈을 주고 분양을 받거나 낙찰을 받은 공간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도 있고 감정평가서도 있고 대출도 다 끼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공간은 그런 서류와는 다릅니다. 서류상의 감정평가는 3억이다, 5억이다, 7억이다 이런 식으로 매겨지지만 현장에는 깨진 유리와 망가진 문과 쌓여버린 쓰레기,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공용시설들,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적막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경매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싸게 낙찰받으면 무언가를 이룬 것 같지만 아무리 싸게 낙찰받더라도 살아날 수 없는 상가를 가졌다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출까지 꼈다면 그 상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낙찰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런 외딴 곳의 아울렛 상가는 내가 한 칸을 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전체 아울렛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옆에 점포가 비어있고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데 내 상가 한 켠만 깨끗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아울렛 상가의 무서운 점입니다. 2017년 이후부터 수십 건의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이 상권 전체가 흔들렸고 상가에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싸게 받아서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도 이 상권 전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간 개발되겠지. 싸게 샀으니 누군가는 월세를 내고 임차를 들어오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와서 막상 낙찰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쇼핑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아울렛이라는 아이템.
이동 중에 간단하게 들릴 수 없는, 일부러 찾아와야만 되는 구석진 곳에 막다른 길의 입지, 관리되지 않은 채 버려져서 점점 황폐화되고 슬럼화되는 시설들, 이 모든 것들이 이곳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경매는 단지 감정가보다 얼마가 더 싸졌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격이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의심하여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곳에 돈이 묶여진 수십 수백 명의 분양자들과 낙찰자들, 그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서류상에 찍혀있는 숫자보다 현장의 분위기와 시대적 흐름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깨진 유리와 방치된 쓰레기와 함께 그 사람들의 돈과 희망이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것은 아닌지, 한때 풍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바람 프리미엄 아울렛, 지금은 상가 투자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비참한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